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민선 8기 제주 도정과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제주 현안들이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제주도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 문제와 함께 행정시장 공모,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제주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까지 불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근본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환경 파괴 논란에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말이 많았는데 그동안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고재일 기자님, 이번 그 사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이제 가끔 보면은요, 정치인의 입장이 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오영훈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이었던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와 예. 관련해 가지고 뭐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립됐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등봉 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영훈 도지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선 이후에 뭐 각종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오등봉 공원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요구할 것을 계속 받았고 사실 오영훈 도지사 입장에서도 취임 초기부터 이걸 질질 끌 이유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다라고 담당 국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을 보면은 행정적으로는 이미 감정평가가 이미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이번 그 감사의 청구에 대해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 책임자가 어찌 보면 셀프 감사를 지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지만 이런 사례가 저는 그렇게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익감사의 내용이 뭐 사무처리의 위법, 부당한 내용이 이제 공익을 해쳤을 때 이제 그런 감사 청구를 한다고 지금 감사 청구에 대한 그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아까 고재일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뭐 의혹에 대해서 뭐 당위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청구 내용이 물론 뭐 한 달에서부터 6달까지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 감사 청구를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털고 가겠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사업 자체에 어찌 보면 뭐 진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김한국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혹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민간 특례 사업이란 말이죠. 예. 특혜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단은 토지 시세 차익으로 특정 인물이 몇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들이 바뀝니다.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고 이런 많은 부분에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게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행정 내에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일단 해소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인이 민선 팔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이 문제 제기를 당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그 의혹 어린 시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그 도민들이 공익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과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영훈 지사 본인이 취임 당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영훈 지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뭐 법대로 뭐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영훈 지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 오영훈 지사 표현 그대로 본다면은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겠다 뭐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바로 직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인사청문회 때도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대선 당시에도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 공격하니까 바로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격을 했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감사 청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김한국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예.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사례가 이번 그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과 어찌 보면 제가 오버크로스가 되는 게 특정 집단에서 이익을 얼만큼 취하는지 아까 정민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오영훈 지사님께서 그런 뭐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뭐 행정의 입장과 이제 어찌 보면 감사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오영훈 지사는 뭐 큰 짐이 될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같다는. 뭐 표적 감사까지는 아니다. 원희룡 장관을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거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예. 표적 감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도민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예. 오영훈 지사 말씀대로 털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표적 감사는 아닐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표적 감사를 하자면 이렇게 감사원에 가지 않고 직접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오등봉공 사업에 대해서 의혹 어린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도정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내부에 그러한 그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분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청구 소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민선 8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오영훈 지사로서는 잃을 게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고재희 기자님도 뭐 그렇게 보시나요? 두 분 말씀에 사실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사실 아까 이제 뭐 정민구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 진짜 표적 감사를 의도를 했다면 감사원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자원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막강한 인수위원회가 있었을 것이고 인수위원회가 아니어도 뭐 도청 내부의 어떤 감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모르죠 혹시 뭐 비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뭔가 이걸 이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마 도지사 본인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업무 보고도 받으셨고 아마 그 들여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큰 문제를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따라서 도정 초반에 이 문제는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그 어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임 정부와 대비해 가지고 여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약간 뒤집기를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1년 사이에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을 했다가 예. 그 도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그런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일 힘든 게 아마 공무원들일 것 같아요. 사실 감사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감사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오영훈 지사께서 지시해서 감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행정의 그 책임을 맡은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들은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자, 오등봉 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가 민간 특례 사업을 불수용,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달 만에 원희룡 지사가 재검토해봐라. 민간 특례 사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봐라. 그것도 비공개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그 공익감사 청구하는데도 가장 큰 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정당한 뭐 행정행위로서 도지사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건대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자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는 불수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2배가 넘는 사업 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그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이런 문제들을 일시에 일거에 해소하려는 그러한 그 공익감사 청구인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오등봉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의혹 어린 시선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토지주들이 소송 중이잖아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원희룡 지사가 왜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을까요? 혹시 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은 게요. 어찌 보면 그 2016년 9월 달에 민간 그 특례 사업 제안서를 했을 때 그 검토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 훼손이라든지 뭐 교통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 개발로 하자는 그런 검토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비공개로 이게 지시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지사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께서 어떤 뭐 관점에서 그렇게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사례도 여러 가지 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비공개로 했다는 그 내용이 뭐 행정행위로서는 뭐 타당한 뭐 일정 부분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공론화 그리고 자문위원 내용 등 그리고 타 지역 사례 같은 경우도 공개로 했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넘어갔을 건데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뭐 논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당시 아마 제주도가 그 원래는 공원 부지를 다 매입해서 공원으로 그렇죠. 만들겠다고 공영 했다가 개발이, 예. 재정 여건상 도저히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공원 부지를 살 수 없으니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은 민간 특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나중에 바꾼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고재희 기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로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기 이제 보십니까? 비공개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 추진이라는 것 자체가 야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냐, 정권 차원에서의 뭔가 업자와의 결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행정이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비공개를 하는 데는 뭐 물론 이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될 때라든가 이게 잘못해서 공론화가 됐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어떤 부동산 투기가 그렇죠. 오히려 부작용이 조장된다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행정이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감사원에서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전임 도정이 비공개로 이 사업을 추진을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이건 뭔가 일도양단하듯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제주시가 관련해서 이제 해명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2006년 단계에서는 그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사전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이게 이후에 2017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부터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 최근에 하나가 더 제기가 됐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인척이니까 이제 혼인 관계로 해서 맺어진 그 관계다 보니까 이제 부인 쪽이죠. 원희룡 장관의 인척이 제주 삼다수의 온라인 판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주주민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삼다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는 부동의 1위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판매량이 또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확 명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주민자치연대 쪽에 이제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건 없고 업계 관계자들이 다 아는 얘기다.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만 또 본인도 그 당사자, 의혹의 그 당사자가 된 원희룡 장관의 인척도 그 판매 사업과 완전히 어떤 전혀 뭐 관계가 없다고는 지금 해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신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그 사업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지금 해명한 상태거든요. 사실 제주도 지역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좁습니다. 뭐 건너 하게 되면 다 친인척 관계고요. 또 다 아는 관계라서 물론 삼다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광동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빌미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원지사의 친인척 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그 관계자도 아니고요. 뭐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지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게 의혹이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다고 하면은 뭐 조사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의혹 갖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삼다수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 더 이상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좀 더 명확한 관계는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뭐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되면 그때 뭐 의혹이 풀릴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실체는 없다고 저는 실체는 생각합니다. 없다. 정민구 의원님도 뭐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일단 실체가 있을 수 있다. 개발공사가 저희들이 3다 공적 자산인
삼다수를 판매함에 있어 이러한 사건들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일단 순서가 그렇죠. 개발공사와 광동이 판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개발공사 광동에게 이제 삼다수를 공급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건은 개발공사는 빠져 있고요. 광동이 또 다른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 예. 그 위탁 판매를 준 거죠. 거기에서 원희룡 지사의 친인척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따져보니까 한 60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연대 차원에서의 그 의혹 어린 시선은 개발공사와 광동이 계약을 하는데 어떤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제기는 광동이 다 이 온라인 판매까지 다 하면 되는데 왜 또 다른 업체에 주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시세 차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받은 걸 본인들이 다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또 다른 그 작은 업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의혹 어린 시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 조치다 이럴 상황은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거기 뭐 서류상에 그분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건데 그렇지만은 이런 의혹 어린 시선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제주도 개발공사나 광동제약의 해명은 제주도 개발공사는 일단 이 거래 관계에 개입한 적도 없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고요. 광동제약은 적정한 사업자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판매를 위해서. 그런데 그 고재일 기자님, 이번 논란이 결국에는 이 방금 정민구 의원 말씀하셨지만 네. 광동제약을 선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입찰을 하고 뭐 어떤 뭐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만 온라인 판매 사업자라는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이 맞는 게요. 사실 광동 측의 해명에 따르면은 어떤 온라인 판매의 전문성을 갖춘 예. 어떤 그 기존의 이제 그 광동제약의 유통 채널이 아닌 좀 전문성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삼다수의 어떤 시장 판매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전문 대리점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개발공사가 나중에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광동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온라인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도급을 주듯 재위탁을 하는 형식의 그런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업체인데 그럼 문제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그러면 그런 온라인 유통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곳인가를 봐야겠죠. 예. 근데 그 문제는요. 이곳이 2016년에야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바로 2017년, 18, 19, 20, 21년까지 광동제약으로부터 온라인 판매 위탁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했고요. 불과 업력이 1년밖에 안 된 곳에 과연 광동제약이 그렇게 온라인 판매를 재위탁할 정도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사실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거기 뭐 물론 뭐 자본금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어떤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직원 운영이라든가 어떤 업력이라든가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긴 하는데 심지어는 그 업체에 제가 온라인 마켓 그 한 곳을 들어가 봤어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다 광동제약 관련 제품 70가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온라인 어떤 유통과 있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곳인가?라고 판단하기 좀 약간 힘들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발공사가 몰랐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개발공사와 광동이 계약을 맺으면서 공적 자산이 삼다수를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삼다수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광동이 그럼 무분별하게 모든 걸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공사는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에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가 몰랐다는 거는 개발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개발공사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 우리가 삼다수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기업이 직접 뭐 나름대로 자기 취수원을 통해 가지고 퍼올린 물을
판매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삼다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독점적 권리를 공기업에 줬죠. 네,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 공적 자산의 유통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이제 광동하고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 이후는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삼다수 내부에 이제 그 좀 선수 빼돌리기 건으로 지금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 아직 뭐 이제 좀 확실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무슨 뭐 QR 코드를 찍는 부분을 일부러 뭐 찍지 않은 물품을 일부 빼돌렸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공수인 제주 삼다수의 어떤 유통과 관리 어떤 이 사후 통제 체계에 대해서 이게 개발공사가 이게 뭐 물론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는 했으나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제주시장 공모에 한 사람만 응모를 해서 지금 공모를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장 공모 왜 한 사람만 응모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내정돼 있는 내정자가 있기 때문이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공모를 안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모를 했죠. 아니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 예. 뭐 복수로 이제 공모를 하면 뭐 절차상의 이유가 없이 그냥 되겠지만 단수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단수 공모는 기한을 연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8일까지 이제 연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러리로 이제 들어가겠죠. 행정시장 공모를 여러 차례 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내정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정민구 의원님 혹시 뭐 내정서를 그 저는 정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한국 의원님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단독 공모라고 하면은 뭐 좀 뭐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제주시장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도 아니고 다들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한 분밖에 공모를 안 했다는 거는 뭐 일단 정가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관심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응모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서귀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재일 기자님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가끔 보면은요, 그 취재할 때 보면은 관급 공사나 관급 입찰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 입찰을 하는데 업체 한 곳만 딱 이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한 군데로 가려나 해가지고 또 시간이 보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찰을 해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는 이번 제주시장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내정이 됐는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처음부터 염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지금 뭐 이제 뭐 이 하마평에 오른 그분 말고도 그 전에도 여러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이거는 진짜 인사권자의 마음을 저는 진짜 잘 모르는 게 약간 옛날에 YS 스타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YS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 누가 내정된더라, 어디에 누가 간다더라, 하마평만 오르면 그냥 바로 그냥 배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어떻게든 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동안 이제 행정시장 도입된 게 한 2006년도에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시장 직선제에서 이제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만 원희룡 지사 때부터 공모를 했던가요? 공모를 이제 했는데 그 동안에도 이제 무늬만 공모라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차피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굳이 이런 공모라는 형식은 왜 하는 거며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도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해서 도지사가 임명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지사 또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이 행정시장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
하기에 앞서서 저는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7기 할 때 예. 나름대로 행정시장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보수 쪽에서가 인사청문회를 일단 도입했고요. 그렇죠. 예. 인사청문회 도입했고 우리 보수 쪽 사람들이 섭섭해할 만큼 너무 과한 협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모자가 많았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그 인물들도 발탁을 그렇죠.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특별법 상에도 보면 런닝메이트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런닝메이트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지사가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그 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런닝메이트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무늬만 공모라는 게 없어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의미들이 이번 오영훈 도정이 진정한 협치를 한다고 하면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안 됐었었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치라는 개념은 넓은 인력풀을 갖고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보수 쪽에서 이번 행정시장 나중에 청문회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들만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아무래도 그 출범 초부터 이 기초 행정 체제 개편 얘기를 워낙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예, 그렇죠. 지금 체제에서의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건데 우리가 2006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법인격 있는 시장 군수를 선출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06년도 들어서 처음 선거할 때 런닝메이트 제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한 번 했죠. 예. 그 다음부터 안 하는 이유는 예. 아니 측근들을 모아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이 정해버리면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여러 사람에게 주는 예, 거군요. 안 했던 거고요. 원지사는 협치를 했죠. 예.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 인정하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도입을 했고 인사청문회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행정시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결격 사유가 없고 이러신 분들만이 도전을 해서 나름대로 행정시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지금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저는 행정시장만이 아니고 각 기관 장들을 봐요. 죄송합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성공은 인사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김한국 의원님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왜냐하면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잘할 거다. 네, 그럼요. 우리 제주시에서 능력 있는 분들 꼭 측근이 아닌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장을 임명하고 또 의회에서 검증을 받고 그분이 잘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선 결과 나올 테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행정시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님 하면 이제 도지사보다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사실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임기 자체도 워낙 짧다 보니까 아마 좀 시장 직위에 대한 시민들의 효용이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사실 결국은 이제 시민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누구 측근이 가지 않겠느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지사와 가근한 사람이 가지 않겠느냐.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귀포 시장하고 제주시장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임명된 시장 중에 제주시장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갔어요. 예. 서귀포 시장은 행정가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런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제주시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주시장을 한 다음에 다음 아니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도지사가 건가요? 제주시는만큼 꼭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이런 된다.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주 그렇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니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재추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제2공항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국토부에 제2공항 보완 용역을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중앙정부의 움직임 추이를 보면서 또 오영훈 도정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논의해 나가겠다. 뭐 11대 의회도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회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낙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한쪽의 입장만을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제가 의장이라고 해서 제가 의회의 의사를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45분의 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좀 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난감해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 어느 한쪽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경학 의장의 이 중립선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아까 그 모니터를 보면서 11대 의회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11대 의회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굉장히 대립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김경학 의장은 안 차할 겁니다. 본인의 생각은 11대 의회에 했던 행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2대 의회 와가지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니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난처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빨리 풀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영훈 지사든 뭐 국토교통부든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끌 만큼 끌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 입장 들어보고 우리 도의 입장을 빨리 전달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입장도 분명히 전달해야 될 뭐 겁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제2공항 정상 추진이니까 예.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뭐 입장이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지난 도의회 때는 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죠. 특위 구성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동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액션도 있었거든요. 이번 도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민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11대 의회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건데 이미 의회에서의 역할은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라든가 특위를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가동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전력 환경영향 평가의 보완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게 지사의 입장과 우리 의회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제2공항에 대한 발언들을 들어봤을 때 과거 도지사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도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그 공감대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국토부가 도민들에게 정확한 전달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 우리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4년 동안의 갈등을 4년이 넘었죠. 다시 또 재연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도민들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11대 의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재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 이제 VCR 보면서요, 예. 참,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간담회가 공개된 자리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경학 의장을 찾아간 분들이 또 이제 그 비상도민회의다 보니까 반대하는 단체죠. 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이 찬성이다 반대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한국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사실 이제 김경학 의장님의 스탠스는 이미 11대 의회에서 많이 이게 좀 보여지기도 했고 12대 의회에서도 이제 원구성 과정에서 그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이제 그 의원 배정 과정에서 좀 약간 영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제2공항 자체가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대두될 건데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의
어떤 실제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키를 가진 그런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이 한 것을 보면 아마 김경학 의장님의 생각은 아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갈등 해소 투기라든가 이제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12대 의회에서 뭔가를 한다? 찬성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세력도 섣불리 여론조사라든가 도민 공론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같은 공론화의 절차를 붙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어쨌든 이 해결의 동력 자체를 뭐 제주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자꾸 외부에서만 이렇게 뭐 찾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도민 내부의 어떤 동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나름대로 방안을 좀 고민해서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문제가 지금 국토부가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뭐 아직까지 뭐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조만간 원희룡 장관도 만나서 뭐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리는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다들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혹시 뭐 그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앞으로 재추진 수순을 결국 밟게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시 이 부분이 좀 장기화가 될 건지.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안 용역 자체가 어찌 보면 이슈화가 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일정 부분 보안 용역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국토부의 입장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한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로 들은 정부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은 빨리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도의 입장을 어느 시점이 되면 들을 건데요. 이 시점이 저는 빨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화 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마 1년 정도 끌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또 제주도의 갈등의 중심은 또 제2공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 결정의 방향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재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주도의회가 최근에 그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삼고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상고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 오늘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국민 한 분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3만 원 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마 다음 주까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임시 심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심의하실 건데 전도민 재난지원금 이거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네요, 두 예. 분 모두.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접근을 달리하고 싶은 게 뭐 줘서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어찌 보면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좀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10만 원 줘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쓰는 것보다 좀 선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뭐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전도민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10만 원으로 해서 한 7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는 이번 추경이 굉장히 저는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복이 많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는 돈이 넘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 거면 좀 증액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돈을 아껴서 선택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주든지 그 두 가지 저는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줄 거면 좀 많이 주고요. 예. 1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줄 거면 더 많이 주시고 예. 아니면 그 돈을 아껴서 진짜 어려우신 자영업자분들한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주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그 디테일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우리가 공과금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탐나는 전은 소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 말씀에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급하는 거에 찬성, 플러스 알파도 찬성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인, 뭐 소상공인들 이런 쪽에 좀 더 재원을 만들어서 더 추가로 지급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플러스 알파를 그분들이 더 주자. 이렇게 하면 저는 100% 동의해서 열심히 오연 도정에 성공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 하여튼 전도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고재 기자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도민 재난지원금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있어 왔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그 부분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네. 오영훈 지사가 취임하면서 다시 이제 꺼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차부터 6차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토탈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700억 정도까지 하면 이제 거의 3천억 원 가까운 금액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차에서 6차는요, 당시에 어떤 보면 경제활동 자체에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이라든가 어떤 그 급여 소득자가 아닌 분들의 어떤 보면 좀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보전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 전 물론 삼고위기, 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고는 하나 과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이 어떠한 그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현금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재난지원금 뭐 물론 필요하면 써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타이밍, 어떤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 집행자의 철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요. 경제 상황도 악화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제주 지역의 여러 현안들 조속하게 해결돼서 다시 활기찬 제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